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CPI가 좀 잘 나와주면서 네. 증시도 반색을 한 모습인데요. 대표님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그동안 오라클 쇼크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주춤했었잖아요. 그랬었죠. 하락했었고 했는데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좀 전에 브리핑 해주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미디어 홀딩스가 예. M&A 관련해서 급등을 했고요. 거기다 CPI 환호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내년 1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더 자세한 이야기 굿모닝 라이브 이슈 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은 첫 번째는 근원 CPI 관련 얘기고요. 두 번째는 위기의 트럼프, 반전 노림수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OJ의 금리 결정 디데이입니다. 자, 우선 CPI 얘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원 CPI가 4년 만에 최저치를 또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금리 인하 청신호가 다시 한번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CPI는 2.7%로 발표됐는데 예상치 3.1% 크게 하회한 걸로 또 그렇죠. 나타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11월 같은 경우에 2.6%죠. 2.6% 상승해서 2021년 초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장 시간 이어진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10월 달 물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수치는 9월 달부터 11월간 두 달치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산출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나 주거비는 올랐는데 식품도 소폭 상승했지만 뭐 의류, 여가 비용 등은 하락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지금 보면 이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이 그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졌고 또 고용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은 환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거는 추가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픽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또 가졌는데 분위기를 좀 반전시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사실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이 왔다.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아마 감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아진 생활비, 그 다음에 물가 불안 때문에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했다는 건데 이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백악관 연설에서 두 가지 핵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현역 군인들하고 31일 이상 복무한 예비군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 약 146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인당 1,776달러를 전사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년 초에 강도 높은 주택 개혁안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호적인 새 연준 의장을 지명해갖고 주택 담보대출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민심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11월 달에 내년 11월 달에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CPI가 좀 낮게 나와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숨을 좀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BOJ의 금리 결정 이제 오늘입니다. 디데이인데 엔캐리 청산 쇼크가 재현될까요? 아니면 좀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BOJ가 금리 인상하는 건 뭐 90% 이상 확률로 그렇죠.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죠. 확실시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리 인상 25bp 해야 이제 0.75%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있다는 점도 감안한다면 사실 엔캐리 청산이 다시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BOJ 그 금리 발표를 하면서 우에다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발언을 하냐, 비둘기파 발언을 하냐.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또 위축될 그렇겠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 모 방송에서 보니까 엔캐리보다는 유로캐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예. 저는 지금까지 유로화가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엔캐리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유로캐리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니까 지금 그 엔화가 쌀 때 그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든지 매파 발언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결정에 따라서 시장이 받을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장 특징줄 이제 마이크론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를 준비해 주셨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어제 대박 실적을 또 발표해 줬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가이던스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 실적도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더블 예상치를 2배나 상회한다 이런 건 사실 그렇죠. 기대하기 어려웠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라클 쇼크를 일단은 마이크론이 잠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D램 공급 부족이라든지 AI 데이터 수요 급증 때문에 메모리 가격, 칩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강력한 가이던스가 이제 급등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매출은 이제 136억 4천만 달러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 예상치를 7억 6천만 달러나 상회했다. 그다음에 EPS도 4.78달러였는데 예상치 0.82달러나 상회했다. 167%나 급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이던스가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렇죠. 매출은 가이던스가 보면 컨센서스가 142억 달러인데 이게 183억에서 191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EPS는 8달러 22센트에서 8달러 52센트 정도를 봤는데 예상치는 4달러 49센트였다. 거의 2배 수준인 네,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고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비용 같은 면에서도 굉장히 실적 전망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또 어닝콜에서도 CEO가 얘기한 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공급 부족은 2026년을 지나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베어드 같은 경우는 443달러까지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가 247달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게 잡은 거의 거죠. 70~80%의 상승률을 네, 제시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본다면 지금 사상 최고가가 264달러인데요. 지금 뭐 9% 급등하면서 247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래량도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추경 부담스러운 매수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보유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마이크론이 이렇게 잘 나와줬는데 이런 좀 좋은 흐름이 마이크론에만 좀 국한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뭐 반도체 AI 기업들에도 좀 확산될 여지가 지금 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 기업의 그 보면 중소형주 쪽으로 예. 상승세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번 여기 쭉 보시면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하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뭐 웨스턴 디지털, 어플라이드 디지털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네비우스 그룹 그렇네요.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다가
종가 부근에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밸류체인 전반으로 좀 기대감이 좀 확산되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지금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제 하다 핵융합 회사랑 또 합병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괜찮은 거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사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폭등은 하긴 했지만 지금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재료 노출되면 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TA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핵융합 발전소 발전 관련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대형 핵융합 발전소 부지를 확정하고 또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이게 트럼프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동안 또 두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 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과 합작 투자사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다라고 그동안 그렇죠. 알려졌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유동 자산의 3분의 2를 한 20억 달러 규모를 비트코인이나 관련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 10월 달에는 또 트럼프 일가가 이 기업을 통해서 또 비트코인 투자로 해서 거둔 수익이 10억 달러를 넘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트럼프 미디어 앤 홀딩스를 정치적 권력으로 인한 부패와 연관된 기업이다라고 또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내부자 거래 또 통정 매매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어서 저는 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 관점을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을 본격적으로 또 뜯어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테마성, 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는 게 좀 맞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서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